여러분, 최근에 시바이누 공식 플랫폼에 의미 있는 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시바이누 대표 개발자 칼 다이리아가 직접 올린 공식 사과문입니다. 사실 지금 시바이누는 거의 보름 가까이 박스권 안에 갇혀서 답답한 횡보 구간을 이어가고 있죠. 그런데 이게 아무 이유 없이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사과문의 서두를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올해, 특히 지난 몇 달은 시바이누 역사상 가장 힘든 시기였다. 이 문장만 봐도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짐작이 되실 겁니다. 사건 사고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단연 해킹 사건이었죠. 고래들의 토큰이 갑자기 해킹을 당했고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보상 대응이 너무 늦었다는 겁니다. 해킹범을 잡으면 보상하겠다. 이 말이 왜 문제가 됐을까요? 은행에 돈을 맡겼는데 갑자기 은행이 털렸습니다. 그런데 은행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범인 잡으면 돌려드리겠습니다. 이 상황과 다른 게 없는 거죠. 이때 대형 고래들이 실망하고 빠져나간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시바이누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대응 방식이 이런데 범인이 잡힐지 안 잡힐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잡힌 다음에야 보상하겠다는 구조라면 고래들이 떠날 이유는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상황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결국 해킹범은 잡혔습니다. FBI와 시바이누 팀이 공조에 나섰고 결국 실제로 검거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해킹 사건을 관리하던 수석 개발자 중 한 명은 책임을 지고 팀을 떠났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완벽한 책임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어쨌든 사건 자체는 정리 국면으로 넘어갔다고 볼 수 있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해킹 사건은 일단락 되었다고 볼 수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칼 다이리아는 사과문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기술적 복구는 거의 완료됐다. 하지만 기술적 복구와 피해자 복구는 다르다. 이 말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지금 시바이누 팀은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해놨다라는 겁니다. 플라즈마 브릿지는 다시 가동됐고 출금 지연 장치도 추가됐습니다. 핵심 계약들은 전부 콜드 스토리지로 옮겨졌고 외부 보안 감사까지 이미 마무리됐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예전처럼 쉽게 해킹당하는 구조는 아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시장에서 그대로 먹히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이미 한번 눈으로 해킹을 직접 봤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래도 끝까지 해킹범 잡고 보상도 다 했잖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돌아오는 고래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니다. 난 못 믿겠다. 다시는 내 자산이 해킹당하는 꼴을 보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며 끝내 돌아오지 않는 것도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바이누의 핵심 문제는 보안이 아닙니다. 신뢰입니다. 그리고 칼 다이리아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술 이야기 다음에 바로 꺼낸 메시지가 이겁니다. 우리는 말로 믿으라고 하지 않겠다. 시스템으로 증명하겠다. 그리고 여기서 등장한 구조가 바로 SOU입니다. 말 그대로 시바이누가 당신에게 갚아야 할 몫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 큰 금액을 현금으로 보상해줄 순 없지만 대신 보상받을 권리 자체를 보상 증명서로 발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상 증서가 바로 SOU입니다. 중요한 건 이 SOU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피해자가 나는 이걸 다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싶지 않다 라고 판단하면 그 보상 청구권 자체를 시장에 팔 수 있습니다. 즉 보상받을 권리를 자산처럼 유동화한 구조인 거죠. 이 구조가 왜 중요할까요? 고래들이 가장 싫어하는 건 손실이 아닙니다. 잠겨있는 돈, 언제 돌려받을지 모르는 자산입니다. SOU 구조는 이 잠김을 없애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온체인에서 보이는 흐름은 고래들이 전부 돌아왔다라기보다는 상황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이 표현이 훨씬 정확합니다. 공포의 구간은 지나갔고 이제는 관망에서 재진입을 검토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이상한 장면 하나가 포착됩니다. 공식 사과문이 플랫폼에 올라온 날짜는 12월 29일입니다. 그런데 12월 27일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아직 공식 기사도 공식 발표도 나오기 전인데 일부 고래 지갑들이 미친 듯이 매집을 시작한 흔적이 확인됩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공식 발표는 29일에 나왔는데 이 고래들은 떠났던 대형 고래들이 다시 돌아올 걸 어떻게 알고 발표 전에 매집을 시작한 걸까요? 정말 누군가가
설마 이들에게 미리 정보를 전달한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또 다른 흐름이 이미 작동되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렇게 정보를 먼저 알고 큰 수익을 가져간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시장은 늘 뉴스보다 먼저 돈으로 반응했고 그 흐름은 이번에도 이미 시작된 뒤였습니다. 그 움직임은 지금도 숫자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봐야 할 건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냐가 아니라 같은 구조가 지금 이 순간 어디서 다시 작동되고 있냐입니다. 이 구조가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한 사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월드코인이라는 프로젝트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건 단순한 코인이 아닙니다. 사람의 홍채를 인식해 개인을 구분하고 그 신원 데이터를 블록체인 위에 기록하는 구조입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앞으로 AI가 더 고도화될수록 금융과 결제, 보안 시스템에서는 이 행동의 주체가 인간인지 AI인지 구분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월드코인은 AI 시대에 필요한 차세대의 디지털 신원 인프라라는 겁니다. 이 프로젝트를 설계한 흐름을 보면 왜 이게 그냥 지나칠 수 없는지 바로 이해가 됩니다. 이 구조의 중심에는 샘 알트먼, 일론 머스크, 그리고 피터 틸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과거 글로벌 결제 시스템의 출발점이었던 페이팔을 함께 만들었던 핵심 인물들, 일명 페이팔 마피아로 불리던 사람들입니다. 이후 이들은 각자 다른 길을 걸었지만 AI, 데이터, SNS, 로켓, 보안, 플랫폼 산업의 정점에서 지금의 기술의 질서를 만들어 온 주체들이죠. 중요한 건 이 인물들이 이 구조를 아이디어로만 본 게 아니라 실제로 연결하고 직접 관여하고 직접 움직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말이 아니라 현실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준 사례가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한 기업이 시장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그 기업은 바로 에이트코 홀딩스입니다. 이 회사가 자사자산에 월드코인을 편입하겠다고 발표하자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전날 종가 기준 약 1.5달러 수준이었던 주가가 단 하루 만에 장중 최고가 83달러까지 급등했습니다. 상승률로 계산하면 5,500%가 넘는 폭등이었습니다. 같은 날 월드코인 역시 하루 만에 80% 이상 급등하며 자금이 어디로 몰리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에이트코 홀딩스는 블록체인 기업도 AI 기업도 아닙니다. 원래 주력 사업은 골판지 상자와 포장재를 만드는 아주 전통적인 제조기업이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월드코인이 개인 투자자들만의 투기 대상이 아니라 기업 차원에서 디지털 신원과 금융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도구로 실제로 활용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기획이고 시장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혁신이죠. 그래서 이 구조를 먼저 읽는 자금들은 지금도 이 흐름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단 한 차례 이 페이팔 마피아 흐름과 연결된 지갑 움직임이 외부에서 포착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 노출되었다가 곧바로 사라졌기 때문에 공식 자료가 남아있진 않지만 그 지갑들 안에는 월드코인 외에도 공통적으로 담겨있던 또 하나의 코인이 있었습니다. 이미 해외 주요 거래소에는 상장이 돼 있고 최근에는 국내 업비트 상장 가능성까지 조심스럽게 언급되고 있는 그 코인입니다. 현재 가격은 개당 1원도 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식 발표가 나오게 되는 순간 지금 가격 기준으로 보면 상상하기도 어려운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이 코인을 한국의 모기업이 자사 편입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게 공식화된다면 국내 코인 시장에서 전례 없는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벌어졌던 에이트코 홀딩스의 사례와 유사한 장면이 이번엔 한국에서 재현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미 이 기업은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고 발빠른 자금들은 주가부터 먼저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시장에서는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이는 분위기죠. 아마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 질문이 가장 먼저 떠오를 겁니다. 그래서 그 코인이 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내용을 유튜브에서 그대로 다뤘다가 경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관련 영상이 내려간 경험도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만 조심스럽게 공유하려고 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하나 올려놨습니다. 복잡한 건 없습니다. 설문 마지막 부분에 비밀 2글자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걸 확인한 뒤에 이 코인이 어떤 구조인지, 왜 지금 이 타이밍에 언급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서 대응하는 게 현실적인지까지 매수 매도 타이밍과 함께 정리해서 따로 전달드리겠습니다. 요즘 코인 시장이 조용하다고 해서
기회까지 사라진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 큰 흐름은 항상 준비돼 왔습니다. 혼자서 모든 걸 결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흐름을 같이 보면서 기회를 같이 잡아가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지금 이 흐름을 기준으로 어디까지 판이 열려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같이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 차분히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